중동 이슈도 이전보다 시장에 영향을 못 주고 있고 FOMC도 무난하게 넘어갔는데 비트코인은 가격 반응이 아직도 약합니다. 현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남아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겠죠. 오늘 그 내막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영상 순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비트코인만 못 오르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세 가지. 세 번째,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 네 번째, 현재 시장 대응 전략으로 구성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진짜 다 오르는데 코인만 아니죠. 심지어 최근에는 몇 알트코인은 차트를 따로 그리면서 움직이는 것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트가 안 좋죠. 그러니까 보통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알트들 작년에 어떻게 갔어요? 떨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비트가 이렇게 오를 때도 못 오르고 비트가 횡보하면 떨어지고 비트가 떨어질 때 폭락했죠. 근데 지금 어떻다? 알트들 몇몇 개는 신고점도 뚫어놓고 그리고 뭐 저점 이탈 난 종목들도 다시 지지 구간 안쪽으로 돌려놓는 차트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25년도랑 비슷하게 하락장으로 흘러가는 건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르다,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알트들이 반등을 더 잘해주고 있어요. 비트보다 방어를 잘하는 종목들도 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이 지금 좀 중구난방이에요. 정말 비트는 왜 이럴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차트는 뉴스보다 선행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 늦어요. 결국 그 자리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뉴스 자체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미리 예상하면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어떤 악재든 시장이 충분히 알려지게 되면 차트는 이미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악재가 끝났다는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이미 차트에서 반영이 다 끝나 있죠.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악재가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더 떨어질 이유가 줄었다라는 뜻이지 오를 이유가 생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둘은 아예 다른 뜻이죠. 악재가 사라지게 된다면 바닥이 단단해질 수 있다. 거기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힘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악재가 다 나왔는데 왜 안 오르냐가 아니라 그럼 이제 뭐가 있어야 코인 시장,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시장을 보는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악재가 끝났다가 아니라 시장이 앞으로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있느냐? 금리는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이에요. 금리가 높다는 건 가만히 예금만 넣어둬도 이자를 충분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위험자산에 돈을 넣을 이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찾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보는 건 지금 당장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몇 %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FOMC도 지나갔는데 연준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가격인데 유가는 결국 물가랑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유가가 튀면 기름값, 운송비, 물건값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유가가 다시 자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유가 가격을 좀 살펴보면 많이 잡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가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가는 흐름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방향이랑 엮이는 이제 대참사는 그래도 좀 지나간 것 같다. 지금 주봉을 보면은 그래도 좀 반등해줄 만한 구간이긴 한데 추세 자체는 강하게 꺾여 있어서 그래도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문제인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악재가 다 나왔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결국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코인 시장은 제일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증명을 하려면요. 가격, 결국 들어오는 돈으로 증명해야 돼요. 뭐를 갖다 대더라도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인 거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뒷받쳐주는 큰 돈이 없으면 힘이 비실비실 빠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냥 좀 횡보할 것 같아요. 이전에 말했었던 구간처럼 이제 여기서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하게 막 낙관할 자리도 아니고 강하게 비관할 자리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자산 시장이 안전자산보다 변동폭이 적어지면 누가 이 시장을 찾을까? 그게 메리트를 누가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긴 하네요. 이번 주 제가 채널에서 브리핑 드렸었는데 지금 그냥 당분간 좀 박스 추세 그릴 것 같으니까 이런 눌림 자리에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오히려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나 고점 구간에서 역추세 타점 이 구간에 닿으면 팔거나 숏 진입을 하는 거고 이 구간에 닿으면 롱 진입을 하거나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추세 타점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브리핑을 드렸고 지금 뭐 그대로 다 나와 있죠. 추세 자체가 나와줄
자리가 어느 지점이냐면 적어도 직전 고점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이 시작되는 이 구간 70K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오는 반등이 굉장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 못 넘으면 다시 내릴 건데, 똥망치 맞고 내려갈 건데, 결국 상승 추세라는 건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최근 반등은 직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매수세도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와서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받고 고점에서 스위칭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80K를 넘어서 90K 부분까지 가주려면 이 자리에서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려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처럼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상승장이었으면 적어도 이전 고점,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는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직은 상승 추세보다는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최근엔 이제 유동성이 주식 쪽으로 많이 쏠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요새는 코인 거래소에서 주식 종목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게 거래세가 없고 수익을 내면 올해까지 아무것도 안 내도 돼요. 코인으로 거래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이 더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 직전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못 나오고 있고, 주봉에서는 당연하고 아직 일봉에서도 20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길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상승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차트가 안 좋긴 합니다. 지금 추세 살아있는 다른 알트보다 안 좋아요. 이런 생각은 있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기간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 지금 자리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인가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매매하면 지금은 물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진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를 보면 되느냐, 지지를 받는 구간 체크해 보면서 받을 자리에서 짧게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세여도 반등 줄 자리는 주면서 이제 움직여서 보수적인 지지 구간, 저항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준도 같이 가져가야겠죠. 만약 이 지지 구간마저 확실하게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행보가 많이 길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조금 더 밑에서 혹은 조금 더 위에서 기다리는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등 트리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두 번째, 이제 뭘로 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리는 기다리면 옵니다. 조급해 하지 말자. 네 번째, 저는 비트 추세가 좀 강하게 붙어줄 때 다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실시간 시황과 포지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오면 손해라는 거. 제가 나이는 어려도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놓고 지켜봐 주십시오. 코인러 다들 화이팅입니다.